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주식 재무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오전에 솔젠트 추총이 있었죠. EDGC가 경영권 탈환에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EDGC 2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솔젠트에 관련된 방송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솔젠트 관련해 가지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솔젠트 21년도 제 기말 보고서를 한번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EDGC 주주이기 때문에 제 코멘트들이 아무래도 EDGC 편향적인 방송이 될 수밖에 없고요. 불편하신 분들은 듣지 않으시면 됩니다. EDGC 이제는 뭐 관계사도 아니죠. EDGC가 단순 투자하고 있는 회사라고 해야 되겠죠. 솔젠트입니다. 비상장이고요. 2000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상장일은 미지수입니다. 이제는 상장하기 더 힘들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최대 주주인 EDGC의 보유 수량은 221만 6,644주입니다. 현재 솔젠트가 발행하고 있는 주식 수는 1113만 9,416주고요. 주가가 8,700원 가정하고요. 제가 확인하고 오진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볼 때 8,7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8,700원 가정했을 때 시가총액은 970억 정도 되네요. 유통되고 있는 수량은 562만 5천주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주주급들이 가지고 있는 수량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타가 50%고요. 그러면 유통 발행수는 562만 주가 됩니다. ED와 관련된 우호지분은 이거라고 봐야 되겠죠. 김준일 2%. 이거 아무래도 ED 우호지분이겠죠. 김준일 회장님 같은데. 요렇게 지금 현재 지분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주수는 562만 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개인 주주라고 봐야 되겠죠. 먼저 재무상태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무상태표는 큰 것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솔젠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표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과거의 수치이기 때문에 미래의 주가를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되겠죠. 자산 증가율을 보겠습니다. 현재 2021년도 자산은 685억입니다. 19년도에 133억이었던 게 2020년도에 매출 성장을 크게 하면서 자산이 크게 늘었죠. 이때 일반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자산이 증가할 때는요, 보통 부채가 증가를 하는데 솔젠트는 부채는 줄어들고 자본이 늘었죠. 자본이 2019년도에 21억이었던 게 2020년도에 346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556억 원의 자본 총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부채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마이너스 317억 정도 나옵니다. 재무제표에서 모양이 아무래도 아름답게 나온 건 매출 때문이죠. 포괄 손익을 먼저 보고 한꺼번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2019년도에 61억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663억을 했어요. 그리고 21년도에 449억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663억이라는 매출을 하고 여기에 영업이익이 408억을 달성을 하면서 이게 배당 같은 걸 전혀 안 치고 산에 유보를 하다 보니까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면서 자본 총계가 늘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자산도 늘고 재무제표 모양이 예쁘게 나오게 된 거죠. 여기에 2020년도는 순이익은 많이 하질 못했습니다. 61억이고요. 2021년도에 영업이익을 전년도에 반동가리가 났지만 219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재무상태표는 굉장히 예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만족하시는 솔젠트 주주들도 없을 거고요. 이걸 좋게 보는 EDGC 주주들도 없을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상대적인 거죠. 시젠하고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매출이고요. 그리고 랩지보다 심지어는 오상자이엘보다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회사들보다 북미 시장에 먼저 진출을 했었죠. 신상철 대표가 2020년도 4월 달이었죠. 이때 찌라시가 올라왔었습니다. 미 조달청에 지금 EDGC가 지금 미 조달청에 지금 등록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향후 이제 매출이 진짜 일어날 것이다라는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허수가 됐든 진수가 되었든 초도 물량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젠트가 등록을 할 때는요, 초도 계약이 없었어요. 조달청으로 해가지고, 조달청으로 통해가지고 뭔가 납품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질 못했어요. 이게 왜 북미 시장에 제대로 진출을 하지 못하고 매출이 없었는지는 우리는 뭐 EDGC 주주나 솔젠트 주주나 다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덧붙일 필요는 없겠죠. 다른 독점 계약권 때문에 분쟁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2020년도에 북미 진출부터 해서 매출을 만들어냈던 거는요, EDGC 헬스케어가 영업망을 구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출은요, EDGC에서 저는 공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도 솔젠트가 관계사 상장 이슈가 발생을 해서 EDGC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예전에 방송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합병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 소액 주주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 내가 만약에 솔젠트 주주라도 합병한다라고 하면 반대를 할 것 같다. 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PCR, 진단키트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합병 반대할 거 뻔했어요. 그런데 무리수를 두다가 분쟁이 발생을 했고 주차장에서 경영권을 EDGC에서 잃었죠. 그 감정의 골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가 21년도 1월이었습니다. 주차장 임총이 있었던 때가 이때 제 기억에는 WFA 투자조합 지분율이 11%였고요. 그리고 소액주주연대가 23%인가요? 이 정도 지분율을 가지고 34%의 지분율로 경영권을 획득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 21년도 한 해 동안 지금 현재의 경영진들이 운영을 한 거죠. 그렇게 운영해서 21년도에 매출이 32% 축소가 되었습니다. 줄어들었죠. 우리 주주님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2020년도에 하반기부터 뭐 분쟁이 없었거나 그리고 북미 지역 독점 계약이 없었다라고 하면요, 이 663억으로 끝났을까요? 매출이?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는 최소 1000억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이미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었다라고 하면 2020년, 2021년 아마 수천억대 매출을 했을 겁니다. 시젠 부러워할 것 전혀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늘 안타까웠어요. 기회가 왔을 때 서로 간의 욕심 때문에 기회 창출을 하지 못한 꼬라지가 된 거죠. 저는 솔젠트가 직상장하기를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사 상장으로 주가 반영을 끌어내고 관계사가 잘 되길 원했는데 내용이 완전 다르게 흘러가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는 신 대표님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만약 신 대표라고 하면 그렇게 경영권을 잃었는데 그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 대표는 성격이 조금 우리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경영진에서 경영을 해서 21년도 매출 449억 원 중에 EDGC에서 매출을 한 게 180억입니다. 187억. 이게 무슨 매출이죠? EDGC가 이원의료재단에서 발주받은 걸 여기에다가 매출을 해준 거죠.
만약에 제가 신대표였다면 저는 CGN에서 발주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게 CGN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현 경영진의 매출은 262억이 될 겁니다. 그러면 2020년도보다 3분의 1 토막 나는 거예요. 반 토막도 아니고. 실제로 이 수치가 현 경영진에서 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21년 아랍에미레이트 찌라시가 떴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 매출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21년도가 이걸로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동종 업종들이 20년보다 21년도가 매출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젠트 현 경영진은 3분의 1 토막을 낸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PCR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PCR 같은 경우에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향후 앞으로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22년도에는 올해는 매출을 얼마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수주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지역은 아르헨티나입니다. 22년도 1월부터 23년도 1월까지 스케줄이고요. 그럼 22년도 1월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1분기 때 적용이 되겠네요.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후에 스케줄은 21년도 4월 19일 날 아랍에미레이트가 있습니다. 뭐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될 것인지, 저는 아랍에미레이트도 우리나라처럼 항원이 비중이 커지지 PCR, 시간 많이 걸리는 PCR이 비중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솔젠트가 내수 시장에서 PCR을 줄이면서 이것도 매출이 줄어들 거예요.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도 있고, 내수 시장이 아무래도 PCR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큰 매출을 기대를 할 수가 없다. PCR을 한참 많이 팔았어야 될 때 ED에서 주문한 것 빼면 262억인데 과연 올해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라고 저는 제 완전 주관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188억 정도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주관적이기 때문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그럼 그 이유는 또 어떡합니까? 23년, 24년 과연 키트를 쓸까요? 그러면 이 회사의 주 파이프라인은 PCR입니다. 향후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회사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무상태표만 조금 들여다봐도 나오는 것인데, 지금 당장 재무상태표가 아무리 좋아도 미래의 성장이 없다라고 하면요, 이 회사의 가치는 높이 평가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EDGC가 경영권 탈환에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조달청 등록을 하고 EDGC가 앞으로 향후 거기에서 매출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헛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가시적인 성과는 계속 앞으로 신 대표와 회사에서 우리한테 계속 주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솔젠트는 EDGC와 함께 손을 잡고 충분히 좋은 길로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 정도로 오면요, 작년까지는 그래도 신 대표님의 마음이 솔젠트에 어느 정도의 그런 게 있어가지고 187억이나 되는 발주를 넣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것조차 안 하겠죠. 그런데 하물며 상장하라고 보호예수를 해줄까요? 물론 솔젠 주주들은 대주주식이나 되어가지고 상장 가로막는 짓을 하는 도덕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인이 신대표라고 하면 아이쿠 내가 대주주니까 상장하십시오 하고 가겠습니까? 내가 신대표라도 그건 하지 않습니다. 그럼 EDGC는 왜 솔젠트가 필요하냐? 저는 많은 이유들 중에 꼭 집어서 한 가지를 얘기하자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우리 EDGC가 10종 암진단 키트, 조기 암진단 키트를 연구개발을 하려고 하면 솔젠트가 필요하죠. 만약에 솔젠트가 관계사나 자회사로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발주들이 전부 다 외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자본이 외주로 돌게 되죠. 그런데 솔젠트를 경영권을 확보를 한다라든지 경영권을 확보를 하게 되면 지분율 열려가지고 관계를 돈독히 만들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부에서 돈이 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품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솔젠트는 EDGC한테는 꼭 필요한 회사다라고 제가 1년 한 반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솔젠트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 대표도 여기에 경영권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그럼 솔젠트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EDGC 주주님들 솔젠트는 이제 그만 잊으시고요. 신 대표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는 뭐 저도 모르겠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는 제가 우리 유동성 위험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솔젠트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의 생각도 이제 달라졌어요. 이제는 솔젠트 매각할 필요 없어요. 미국 조달청에서 캐시카우와 캐시플로우까지 확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발주를 정상적으로 맞춰 나가려고 하면, 수주를 제대로 맞춰 나가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자본력으로는 그걸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자본 확충이 필요해요. 그 자본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3자 배정이 되었던 주주 배정이 되었던 유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물론 이미 재무상태표 기말 보고서 읽어드릴 때부터 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이제는 그 수주 맞추려고 하면 지금 현재의 현금성 자산으로는 얼른 반 푼도 없죠. 자본 확충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수주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여기에 원활한 캐시카우가 확보되고 캐시플로우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EDGC가 쭉쭉쭉쭉 성장하길 저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 EDGC 주주님들 오늘 주총에서 패한 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EDGC 포해봅니다.